번째 시간 자료구조 기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트란이라는 언어와 C라고 하는 언어 얘기했었죠. 그래서 2차원 배열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3차원 배열에 대한 얘기 4차원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화해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와 같은 물리주소 공간에다가 주기억 공간이죠.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방식은 행중심과 열중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행중심의 어떤 배열 또는 배치 이걸 영어로 로우 메이저라고 불러요. 로우 메이저 오더라고도 하는데 그냥 저는 로우 메이저만 쓰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행과 열로 돼 있으면 이 이와 같이 여기가 0, 0, 1, 0,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0, 0, 1, 0, 2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행이고 열이니까 열부터 이렇게 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의 인덱스, 열 인덱스부터 변경되는 난 다음에 그 변경이 다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 행에 해당되는 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가 변경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기 이 왼쪽에 인덱스가 있고 오른쪽에 인덱스가 있죠. 자, 이거는 행을 나타내고 이건 열을 나타낸다. 열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행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열 이런 열이 바뀌고 난 다음에 행이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행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포트란에서 썼던 방식인데 열중심 배열이다 하죠. 이거는 컬럼 메저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행이 아니라 열이 아니라 행이겠죠. 그래서 행 인덱스부터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덱스가 변경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열인데 아까는 이렇게 되는 방향이었다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좀 그림을 엉망으로 그렸으니까 좀 깨끗하게 요거보다 조금 깨끗하게 그려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배치에 해당되는 위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2행 3열로 돼 있다는 거죠. 행의 개수가 2개, 열의 개수가 3개. 이렇게 생긴 거다 하죠. 그래서 행과 열.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논리적인 모습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언어하고 연동지어서 얘기할 적에 예를 든다면 언어 중에서도 같은 행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칸의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메모리에 2칸을 차지하고 어떤 건 4칸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에 따라서 그뭐 같은 C 언어다라고 하더라도 터보 파스칼이냐, 터보 C냐, 아니면 이제 GCC냐, 뭐 그런 것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제 물리적인 어떤 이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될 때 이제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럼 이때 행중 씌울 때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 하면 자, 어디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100번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걸 주소라고. 그리고 요거 한 칸의 크기와 주기역 공간의 한 칸의 크기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걸 시작 주소를 알파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든지 동일할 거예요. 행중심이든 열중심이든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행중심일 땐 행을 단위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K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먼저 들어가겠죠. 따라서 K 0, 1. 그러니까 열 값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게 101번에 들어가고 102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첫 번째 행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요쪽으로 와서 여기에 103번 공간에 행의 열의 위치가 다 이제 그 증가할 때만큼 증가했으면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게 증가한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104번에 K 1에 1, 105번에 K 1에 1.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행을 나타내. 이와 같이 배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와 같은 주소 위치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이거 지금 나는 이쪽에는 행이 0번, 열이 1번일 때 여기는 어디 산출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거 한 칸의 크기가 두 개인지 네 개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편의상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소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K라고 하는 배열의 위치 인덱스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죠. 그러면 여기 행 단위로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이거 한 행에 몇 개의 열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행에 세 개의 열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주소 알파에다가 열의 개수만큼 곱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행의 개수, 행의 인덱스니까 I0에다가 이게 첫 번째 제일 윗줄에 있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개만큼이 곱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열의 개수를 곱하는. 마지막 이쯤에 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1에 1, 1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겠죠.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두 칸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i의 1 이렇게 되는 걸 더한다. 물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이 들어가는 건데 곱하기 1은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뭐 그냥 써보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1 이거는 위치값은 알파는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100부터 시작했고 요거는 i0은 1이고 한 개 행에는 세 개 열이 있죠. 3 이게 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 그다음에 요거 1 하니까 64 이렇게 산출되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C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하고 연동할 때가 왕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유닉스나 리눅스가 C로 개발되고 커널 쪽에 이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 그 좀 주소를 산출해야 될 때가 있다. 두 번째, 열 중심으로 한번 보자. 열 중심은 행 단위로 행,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행, 세 번째,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한 단위로 묶어서 나타내 보자. 이것도 그림으로 100번부터 들어갔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배열을 100번부터 저장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하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렇게 하겠죠. 이거를 시작 주소를 알파라고 하는 걸로 그냥 1번 한번 하는 걸로 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시작은 요거니까 이건데 이렇게 넣을래 이런 순서대로 넣을래 이런 순서대로 넣을래 이거죠. 가로 순서대로 넣으면 그거는 행중심, 세로 중심대로 넣으면 열중심. 세로 중심대로 넣을 거니까 이거는 첫 번째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101번에는 여기에 어떤 걸 넣을 거냐 하면 세로니까 1,0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열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두 개의 행밖에 없으니까 다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1번 열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니까 1번 열에서 여기는 이제 이게 하나 증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1. 그리고 다시 K 여기가 102, 103. 이것도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다.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 이번에는 다시 0으로 가고 이게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열의 위치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아래에 있는 행이 되니까 1,2 이렇게 되죠. 이게 104, 105, 이것도 네.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의 위치가 K11 여기 요 위치 이게 위치가 여기는 104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느냐 이거죠. 여기 들어가죠 103에. 그래서 103에 위치가 제대로 산출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된 2차원 배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컬럼 매저일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소 값은 어떻게 찾느냐면 시작 주소 알파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걸로 계속 저희 그 크기를 나머지를 보면 되니까 I0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래서 I0 0번 인덱스에 곱하기 1 더하기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게 저희 그 행의 개수니까 여기다가 행의 개수 곱해줘. 이렇게 산출돼. 그럼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거 보기로 했죠. 1,1. 이건 알파는 100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I0 요거죠.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행의 개수가 몇 개냐면 두 개. 전체 행의 개수는 두 개죠. 그래서 100 더하기 1 더하기 2 그래서 103 이렇게 받아줍니다. 자, 이 2차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2차원까지는 행이냐 열이냐 말 그대로 적용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3차원부터는 행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냐라는 걸로 혼동할 수도 있는데 그 혼동에 대한 거는 그냥 접으시면 되고 행중심일 때 이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그 첨자 값들이 변경되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쓰면서 얘기할게요. 그럼 3차원에 대한 거 보죠. 3차원 별의 경우도 3차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배열이 있는데 3차원이니까 여기 첨자를 쓸 수 있게 세 칸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행열, 요거는 면을 나타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중심과 열중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차원이 늘었다 그래서 면 중심이라는 것까지 만들면은 끝이 없죠. 4차원은 어떻게 할 거고 5차원 을 거고 n차원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행중심과 열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고정시켜 버렸다 이거죠. 행중심이라고 하는 말과 열중심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같이 써라 이거죠. 행중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 2차원의 경우는 이렇게 행 단위로 쓰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 단위로 쓰이다 보니까 열에 해당되는 거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값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오른쪽 첨자 인덱스부터 변경해 주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인덱스 값이 반복되면서 증가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열중심은 왼쪽 인덱스부터. 따라서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덱스 값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 면이 됐던 면가 됐던 이걸로 그냥 통일해서 쓰겠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사면, 이행, 삼열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 그 논리적인 모습은 어떻게 됐고 그것이 물리적인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물리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행 3열일 된 게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면 0이 연번 면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A라고 하는 말은 뺄게요. 그냥 0, 0, 0 이렇게. 여기는 면은 0번 면이고 1번 행이고 2번 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 0에 해당되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두 번째 면 1번 면에 해당되는 거. 여기도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는 면이 1번 면이기 때문에 1 그리고 1번 면에서 0번 행 0번 열 여기는 1번 면에서 1번 행 2번 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면 1번 면에 해당된다.
세 번째 면은 행과 열이란 말을 뺄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2번 면이고 0번 행 0번 열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도 2번 면이고 1번 행에 2번 열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면이 4개라 그랬으니까 3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면. 여기는 3번 면에 3번 0, 1, 2, 0, 1 이렇게 행과 열을 나타내 보고 여기는 3번 면에 1번 행에 2번 열 이렇게 나타내.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행중심으로 배치됐을 때 주기억 공간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알파부터 시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도 100이라고 하는 알파 시작 주소값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죠. 여기서 또 차례대로 쭉 연속적인 공간이 들어가. 그러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행중심일 때 우리가 2차원일 땐 이렇게 갔죠. 그랬을 때 여기 뭐라 했냐면 행중심 땐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부터 바뀌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인덱스들부터 계속 바뀌는 거니까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0,0,0 여기까지 됐는데 101번째는 어떤 거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가 될 거냐. 요걸 먼저 바뀌냐, 이걸 먼저 바뀌는데 오른쪽 걸 바뀐다 그랬으니까 0,0,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2번째는 그래서 한 개 행에는 몇 개 열이 있냐면 세 개의 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행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걸 갖게 만들겠죠. 103번에 가니까 이번에는 이거는 나중에 바뀌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이건 그대로 나고 여기가 1로 바뀌고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을 이뤄서 첫 번째 면에 해당되는 걸 공간으로. 자, 이거 다 제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강의 자료에는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6번 공간에는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1로 오는 거죠. 그래서 1, 0, 0.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주소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은 A라고 하는 이름의 0번 면, 1번 행, 2번 열. 요거에 실제 물리적인 주소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럼 시작 주소가 뭔가 시작하는 위치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크기를 곱해준다. 여기다가 이거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 행의 크기죠. 행이 몇 개냐면 이와 같이 행이 2개, 열이 3개. 따라서 여기다가 행의 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열의 수를 곱해준다.
또 여기 보면 두 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I 1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니까 이 부분만 남았죠. 열의 개수. 마지막 I 2 곱하기 1.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1, 0, 0에 해당되는 거. 1, 0, 0. 계산치한다면 시작 주소는 100부터 한다 그랬고 I0은 요거죠. 1 곱하기 행의 개수가 2개, 열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I1에 해당되는 거 0. 열의 개수가 3개. 6이 0. 그러면은 6. 106. 자, 행중심은 이렇게 된다. 자, 열중심에 대한 거 하고 일반화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쉴게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열중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산출될 것인지. 자, 열중심을 한번 배치 한번 해보자. 열중심을 할 적에는 어느 거부터 바꾸냐 하면 그래서 왼쪽의 인덱스부터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이니까 요거부터 바꾸죠.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0, 1, 2, 3까지 가능하죠. 0, 1, 2, 3까지 가능하다.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0으로 바뀌고 여기가 하나 증가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다시 증가. 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물리주소 산출하는 공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시작 주소에다가 칼럼 메이저 열중 씌울 땐 이 앞에 있는 왼쪽 걸 자꾸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I0은 더 앞으로 갈 이제 그 크기가 없죠. 따라서 I0 곱하기 1. 그다음에 1번 인덱스는 요걸 보는데 요거는 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면의 개수. 여기는 면과 행의 개수. 이것도 연이 아니라 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이렇게 310. 이거는 알파가 100부터 시작했으니까 100.
여기는 3이니까 3 곱하기 1. 그다음에 1이니까 1 곱하기 요거 면의 개수가 4개. 0이니까 0 곱하기 면의 개수, 행의 개수. 행의 개수가 2개. 맞나? 이거 계산해 보면 100 더하기 3 더하기 4. 그렇지. 107 나오죠. 저렇게 해서 주소 위치를 찾는 거다. 제가 여기 빼버린 건 뭐냐면 요거 공간, 물리적인 하나의 공간과 논리적인 하나의 공간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요거 하나가 이거 2칸을 차지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니까 뭐 그거는 여기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서 그냥 뺐습니다. 1번하는 것까지 하고 좀 쉴게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해서 3차원까지 해봤는데 그렇다면 n차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공식이 만들어질 것인지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이 아니라 일반화 한번 해보자. 자, 일반화 한다면은 행렬은 A라고 하는 행렬의 인덱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논리적인 위치는 뭐 그냥 이 인덱스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거의 물리적 주소를 산출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와 같이 3차원일 때 면은 몇 개고 행은 몇 개고 열은 몇 개인 걸 알아야 되듯이 이거 지워도 되죠. 그리고 행렬의 크기, 최대 크기를 한번 해보죠. A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이 인덱스와 관련된 거요. 크기는 S0개만큼의 최대가 있고 그 다음에 S1개만큼의 있고 해서 SM-1개만큼의 공간을 첨자 공간을 배정받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홍중심일 때, 자, 그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알파를 시작 주소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이거의 주소를 한번 산출해봐라. 그럼 알파라고 했고 아까 행중심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크기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 0일 적에는 요거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한 걸 계속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첨자 i 0번으로 돼 있으니까 1번부터 곱해주면 되니까 n-1개 곱해주면 되고 최대 곱하기 s n-2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갖추면 여기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크기를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크기가 곱해져야지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 뒤에 있는 것만큼에 해당되는 것씩 곱해줘야 된다. 쭉 가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i n-2까지 가게 되겠죠. 여기 요 바로 앞에는 s n-1개만큼 곱해주겠죠.
마지막 여기는 아예 n-1이라고 하는 위치값에는 곱하기 1 해주면 된다. 자, 이게 위치값에서 산출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조금 줄여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라. 계속 더하기니까 우리 더하기는 시그마로 표시하죠.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n-1번까지 가니까 첨자를 0부터 시작해가지고 n-1번까지 되죠. 그걸 j라고 하는 첨자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 첨자 I, j라고 하는 거에다가 보니까 개수가 계속 다르죠. 줄어들면서. 따라서 이거를 하나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는 B의 J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하고 B의 J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언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B의 J라고 B 서브 J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1이고 어떤 경우는 SM-3이고 어떤 경우는 SM-1 곱하기 SM-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1번일 땐 요거보다 첨자가 하나 더 큰 거, 0일 땐 요거보다 하나 더 첨자가 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 따라서 계속 곱해지는 거는 더해지는 거는 시그마지만 곱해지는 거는 파이로 쓰죠. 어디까지 곱해지냐면 n-1까지 곱해진다. 어디서부터? 이게 j면은 j 플러스 1부터. 따라서 이걸 k라고 쓸게요. j 플러스. 요 첨자 하나 더 큰 거. 거기에 sk. 언제냐 하면 j가 0보다 커야지만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따라서 0 이상. 그리고 n-1이 되면 안 되고 n-1 전까지죠. 따라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1이 곱해져야 되겠죠. 1. 언제냐면 j가 n-1 이렇게 n-1 때는 요거 곱하기 1. 이렇게 하나로 쓰든지 하나도 아니죠. 이렇게 쓰든지 이걸로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식으로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낫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두 번째, 열 중심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를 물리적 주소의 시작 위치라고 가정해 보죠. 배열의 인덱스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었냐 하면 앞에 있는 거를 한다. 아까는 이제 그 여기는 뒤쪽에 있는 오른쪽 거에 해당되는 크기들을 곱해준다 그랬어요. 이제는 왼쪽에 있는 것만큼의 크기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시작 위치 알파부터 시작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 인덱스 보니까 요건데 여기에 최대값이 얼마라냐면 최대 개수가 S0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는 곱하기 S0. 다시 인덱스가 2일 적에는 요거하고 요거는 S0 곱하기 S1. 그러니까 요거보다 인덱스 값이 하나 더 작은 위치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은 곱해준다.
하나 더 써본다면 3번 인덱스일 때는 S0 곱하기 S1 곱하기 S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 맨 마지막에 I n-1이 나올 때에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데까지 계속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S0 곱하기 S1 곱하기 S2 곱하기 쭉 해서 Sn-2까지 곱해주고 하나부터 작은 인덱스 값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라 이거죠. 시그마. 여기 다 덧셈으로 됐으니까 시그마. 0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니까 여기도 인덱스를 J라고 하는 것부터 여기도 IJ에 그 다음 여기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죠. 항이 늘어나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따라서 이것도 하나로 쓸 수가 없으니까 A의 J라고 그냥 이렇게 쓰고 A의 J에 해당되는 걸로 명시해 주자. 여기서 A의 J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주면 되겠다. 여기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1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1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 보니까 조건이 J 값이 0일 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곱해져요. 그래서 곱해주는 건 이렇게 된다.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곱해주냐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될 때까지 곱해주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인덱스 K니까 이렇게 우리 for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조건은 0부터 시작 1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쓰면 뭐 풀어 쓴다면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식으로 해서 일반화된 걸로 해서 위치값을 산출하고 뭐 다른 언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든 간에 이렇게 해서 주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들이 엉키지 않고 정확한 위치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45분인데요.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